평면 좌표라는 뜻 자체가 좌표를 나타내기 위한 평면은 좌표 평면이야. 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앞뒤가 바뀜에 따라서 따로 표현이 안 돼 있긴 한데 여기서는 시간 좀 꽤 지나서 짧게 잠깐 수업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자, 기하와 벡터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좌표 평면과 평면 좌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실 텐데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말이 앞뒤 바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좌표 평면과 평면 좌표라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좌표 평면은 말 그대로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좌표를 나타내기 위한 평면이고 여러분이 아는 좌표 평면은 이거죠. X축, Y축 1, 2, 3, 4로 구분되어 있는 얘가 좌표 평면이고 평면 좌표는 그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어딘가 점을 찍는 겁니다. 그게 평면 좌표입니다.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의미상. 근데 이 평면 좌표에서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좌표와 좌표의 관계성 중에 처음에는 두 점 사이 거리를 먼저 배워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보통은 여기가 x1, 얘를 x2라고 합시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길이는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누가 오른쪽 왼쪽을 구분했다는 얘기는 대소 비교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 판단이 가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그럼 그럴 때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절대값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점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그럼 앞뒤 관계없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X축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렇고 Y축 관계에서 본다면 또 마찬가지죠. 얘를 Y1, 얘를 Y2라고 본다면 마찬가지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Y2에서 Y1을 빼시거나 아니면 Y1에서 Y2를 빼시거나 마찬가지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안다면 굳이 절대값은 필요 없는데 대소비가 안 된다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원점 간의 거리는 그 좌표점 자체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가 되죠. 원점 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이건 수직선상이었고 이거를 좌표 평면에 올려놓으면 평면에다가 이제 좌표를 찍죠.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얘를 A라 부르고 이 점이 하나 있어요. 얘를 B라 부릅니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얘처럼 수직선상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칸수를 세우면 되는데 좌표 평면이 위에 삐딱하게 이제 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길이를 일반적으로 쉽게 잴 수는 없죠. 그때 쓰이는 방식이 점과 점 사이 거리. 여기는 A의 X좌표를 찾습니다. X1. 여기는 B의 X좌표를 찾아요. X2. 그럼 이 길이를 재요. 이건 좀 전에 배웠잖아요. X축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두 점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의 Y좌표, 이걸 Y1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의 Y좌표, 얘를 Y2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 길이는 Y2-Y1의 절대값. 그럼 이 길이는 다시 이 길이 올라갈 테니까 이 길이가 X2-X1의 절대값. 그런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 쓰시면 돼요. 중3 때 배우셨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실제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와 같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X끼리 뺀 값의 제곱. 절대값 씌웠는데 어차피 제곱하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하시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며 만약 두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라면 이제 하나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나머지 하나 그 점의 좌표만 가지고 이렇게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1번 점 A가 1번 점 A가 2,3 점 B가 A-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선분 AB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그게 4루트입니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좌표끼리 빼죠. 이렇게 빼봅시다.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한 대로 뺄게요. 빼면 A-3의 제곱 Y끼리 빼요. 이거는 이렇게 뺄게요. 3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4가 되죠.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고 이게 4루트 2가 되죠. 루트를 지기 위해서 양변은 제곱합니다. 그 얘를 분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일단 그냥 쓸까요? a-3의 제곱 플러스 16 이걸 제곱하게 되면 16 곱하기 32 얘가 1로 넘어가겠죠? 그럼 a-3의 제곱은 16 자, a-3의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제곱해 16이 되는 숫자니까 a 빼기 3의 값은 4 아니면 a 빼기 3의 값은 마이너스 4 따라서 a 값은 7이 나오거나 이쪽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 두 개가 모두 다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이 세 점에서 선분 AB와 선분 BC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B의 길이는 이 길이가 될 테고 BC의 길이는 이 길이가 되겠죠. 그 두 개 길이 서로 같으니까 각각 계산하시면 돼요. 선분 AB의 길이는 X 좌표끼리 뺀 값 A 플러스 1의 제곱 Y 좌표끼리 뺀 값 이렇게 뺄게요.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선분 BC의 길이는 요 길이 X 좌표끼리 뺀 값 A 빼기 4의 제곱 Y 좌표끼리 뺀 값 요거 제곱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4 같죠 얘네들이? 그럼 제곱 날리면 A 그럼 바로 분비합시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9, 10 여기는 분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4 더하면 20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10a가 되고 2 넣으면 10이 남죠. 따라서 a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 학교 시험에 굉장히 단거리예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어려운 것만 나오진 않잖아요. 쉬운 것도 낼 수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점 A 좌표를 대충 찍어요. 일단 1,2라는 점에 점 A가 있답니다. 점 B를 찍어요. 3,4라는 점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둘 다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 얘는 동점이죠. 얘네는 정점입니다. 점의 위치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유한학점 값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움직입니다. X축을 막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특정 위치에서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딱 특정 위치에서는 이 길이값과 이 길이값이 서로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 식을 쓰시면 돼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은데 A와 B는 점의 좌표가 나왔지만 P라는 점의 좌표가 없잖아요. 여기다 이제 쓰시면 돼요. 점 P의 좌표는 A, 0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좌표를 임의로 잡아주시고 Y 좌표는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빼죠. A 빼기 1의 제곱 Y 좌표를 빼고 제곱 2의 제곱 얘랑 BP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좌표 빼면 4의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어차피 양변의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 2a 플러스 5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5 없어지고 넘어가면 4a가 되고 넘어오면 20이 돼서 a 값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5,0이 되고 A 값만 구하라면 그냥 A가 5고 점 P의 좌표를 구하라면 5,0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 똑같은데 이런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약간의 X축이었고 이번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어떤 임의점 P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1과 3,0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비교가 안 되면 그림을 그리면 돼. X축 Y축까지 깔끔하게 그리시고 여기는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직선을 그리시면 이게 Y는 X죠. 원점을 지나는. 그럼 마이너스 2,1이면 여기쯤에 있어요. 3,0이면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위치상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대충 찍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을 안 그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고등교과는 아닌데 워낙 단순해서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이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특징은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을 벗어난 위치면 X하고 Y가 같을 리 없다는 얘기죠. X하고 Y가 같을 리 없다는 얘기는 얘는 같은 거라면 이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같지 않다는 뜻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부등호가 성립하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Y가 클까요? X가 클까요?
y가 크겠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느낌 보시면 돼요. 아까 본 것처럼 얘가 1,1이에요. 요 위에 있는 점은 1,2죠. 그렇지? 이쪽 영역에 있는 점의 특징이 x좌표보다 y좌표가 커요. 그럼 이 직선 밑에는 이런 영역이죠. 이런 영역에 만약 여기쯤에 1,-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은 x값이 y값보다 큰 겁니다. 점의 좌표를 보시고 x가 여기 있는 y가 x보다 큰 위치는 그러면 이게 축보다 위에 y가 x보다 위에 있을 테고 3,0 이게 x가 더 크네? 그럼 반대로 직선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대략 예상하시고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참고로 설명드린 거니까. 자, 여기서 y는 아까랑 비슷한 형태죠. y는 x라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어떤 점에서는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서로 같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점피가 된 거죠. 여기는 점의 좌표는 -2,1, 여기는 점의 좌표는 3,0. 그럼 이 점피의 좌표를 잡을 때 아까 x축에서는 뭐 a,0 근데 이게 점피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의미를 갖고 잡으셔야 됩니다. a, 그럼 남은 건 선분 AP의 길이, 선분 BP의 길이 같다. 빼면 a 플러스 2의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씌울 테고, 여기는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아까 좀 양변 제곱해서 그냥 간단한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점의 두 점과 x축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 위에는 점 P니까 아까랑 비슷한 개념으로 점 P를 잡아주시면 되죠. a, 0이라고 잡읍시다. 선분 AP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그럼 x값 길이 뺀값 제곱, y값 길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선분 BP x값 길이 뺀값 a 빼기 2의 제곱, y값 길이 뺀값 5의 제곱 더해서 루트. 자, 근데 이거 제곱이 붙었죠? 제곱이 붙은 이유는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9,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5 플러스 29 둘을 더합니다.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8. 자, 이 식이 선분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값이에요. 이 값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y라고 쓰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이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합을 y라고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이게 2차 함수가 되죠.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 어디로 블록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시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특별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죠. 특별한 범위가 있나요? 특별한 범위라는 얘기는 a값의 범위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x값이 아직 정의 안 배웠죠? x값, 여기는 a값이 x값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특별한 위치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라는 고정된 위치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최소값이에요. 결론은 꼭지점의 좌표 보라는 얘기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2로 묶어내서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한 다음에 반의 제곱이 상수니까 이렇게 붙여야 되고 2 붙이고 a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빠져나와서 플러스 36이 되네요. 따라서 이 길이 합의 값을 y라고 썼고 그 y의 최소값은 a가 1일 때 저 합의 최소값 36을 갖죠. 근데 지금은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점피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점피의 좌표는 a가 1일 때 1,0 이렇게 구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구할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해도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축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a겠네요. 축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축의 위치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뭐 이걸 통해서 이 축의 위치를 통해서 이 최소값을 찾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오긴 했죠. x축 위에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은 또 따로 해드리긴 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개념을 좀 간단하게 먼저 짚고 가는 파트라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근데 만약 이게 x축이란 말이 없고 그냥 좌표 평면에 이 점 0,a와 이 점 b. 근데 만약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그냥 좌표 평면 위에서 찾으시오. 그러면 그때 점 p의 위치는 선분 ab의 중점에 놓입니다. 지금 x축이 있으니까 두 점을 더한 값에 어차피 y좌표는 0이고 두 점을 더한 값에 2로 나누면 1,0이 답이긴 한데 그런 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이 관계식 있죠? AP의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선분 AB 정 가운데 점 P에 놓이면 이 값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 증명 과정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나는 게 그냥 숙지하기 뭐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추가 개념은 나중에 다시 재반복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문제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좀 3-3번 해봅시다. 이거 하시고 이거 다 푸신 분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잘 나오죠? 어떤 삼각형인지 밝혀내는 것. 경우 세변 간의 관계, 길이 관계를 따져야 삼각형 이름을 좀 정하기가 좀 편하죠. 물론 각의 관계를 이해해도 삼각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가지고 각까지 구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변길이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조사합니다. 그럼 선분 AB 길이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2의 제곱 4,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8. 일단 잠깐 놔둬볼게요. 선분 BC의 길이 X길이 뺀 값 4의 제곱 16, Y길이 뺀 값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32. 그 다음에 CA X길이 뺀 값 6의 제곱 36, Y길이 뺀 값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40. 자, 무슨 관계입니까? 봤더니 얘네 둘의 제곱의 합이 이 제곱의 값과 같아지네요. 그럼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BC의 제곱이 선분 CA 제곱 같다는 얘기는 이게 선분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각 B가 90이겠네요. 그래서 각 B가 90인 직각삼각형 혹은 선분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B에 대해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는 중요한 느낌보다는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수 xy에 대하여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루트와 루트의 덧셈이잖아요. 루트와 루트를 덧셈해서 간단히 만들려면 루트 안이 같은 표현이 돼야 되죠. 뭐 3루트 2, 5루트 이런 식으로 루트 안의 수가 같거나 루트 안의 문자가 서로 같아져야 얘네를 덧셈할 수 있는데 이게 얘랑 같은지 확인이 안 돼요. xy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걸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가 없고 그 더한 값의 최소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그럼 얘가 최소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게 최소 둘을 더하면 최소가 되긴 하겠지만 이쪽에 최소가 얼마인지 이쪽에 최소가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해 덧셈하기가 이게 매번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돼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점 A 좌표를 1,0이라 둡시다. 생뚱맞게? 약간 생뚱맞게. 점 B의 좌표를 마이너스 3,2라고 둬봅시다.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앞쪽에는 이 표현이 뭘 말하냐면 선분 AP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분 AP의 길이를 쓰라면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X길이 뺀값 제곱, Y길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여기 나는 이 루트의 표현은 얘랑 빼요. 제곱. 얘랑 빼고 제곱. 더해서 루트 하면 딱 이 관계식이 나오죠. 그럼 얘는 선분 BP의 길이를 관계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점 A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의미상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점 B가 여기 있다 칩시다.
아까 말했잖아.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찍은 거죠. 선분, 여기 점 A가 점 B가 있는데, 이 좌표 평면에 임의의 실수 XY,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XY가 어떤 점이 찍혀있는 점 P가 있는데, 점 P에서 A까지 길이와 점 P에서 B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점 P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직선 사이. 그렇지. 직선, 여기는 선분 AB 위에 점 P가 이렇게 존재하셔야 되죠. 어딘가에, 선분 AB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어야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이 나타납니다. 따라 이 말은 점 P는 선분 AB 위의 점이라는 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럼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분 AB 길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걸 더하면 선분 AB 길이잖아요. AB 길이 구하라는 얘기는 x 길이 뺀 값의 제곱 그거 빼면 이게 플러스 3이니까 2로 바뀌어서 4 y 길이 뺀 값 제곱 4 더해서 루트 얘는 2루트 2가 된다. 선분 저 길이의 최소값은 2루트 2가 정답이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은 M이라고 잡고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의 합의 값이 선분 AM의 제곱 플러스 선분 BM 제곱의 2배 한 거와 같다. 이거를 이름이 있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겁니다. 파푸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 할아버지가 왜 저런 식의 식이 성립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세계점을 찍어요. 일단은 ABC라는 ABM이라는 ABC라는 세계점을 찍는데 저식을 좀 더 편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A를 그냥 임의로 아무데나 둡니다. 얘를 그냥 A, B로 잡아요. 근데 B라는 점을 여기다 둬요. 그 C라는 점을 이 점의 대칭 관계인 여기다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C, 0이라는 점으로 X축에 있는 점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C, 0이라는 또 다른 X축에 있는 점이 되죠.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변을 이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 만들고 여기가 중점 M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분 BC의 중점의 위치. 중점을 원점에다 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증명을 그냥 편하게 하신 거예요. 점 A 좌표가 A, B가 되고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C, 0이 되면 점 C의 좌표를 C, 0으로 잡고 점 M의 좌표는 0, 0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씩 계산하시는 겁니다. 선분 AB의 제곱은 얘랑 뺀 값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제곱 붙었으니까 루트는 안 쓰도록 할게요. 선분 AC의 제곱. 얘랑이죠. A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AM은 이거예요. 요 길이. 그럼 A, B와 원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AM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BM이 어디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BM과 CM은 뭐 크게 차이 없어요. 이걸 CM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0에서부터 마이너스 C까지 혹은 0에서부터 C까지 거리니까 그 길이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BM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BM의 제곱은 C의 제곱, C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갖다 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갖다 꼈더니 좌변이 A제곱 플러스 여기는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 길이는 옆에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얘네들을 덧셈 해본 거죠. 그랬더니 2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얘네들은 지워지고 C제곱 이렇게 둘을 더하면 얘랑 지워지고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 둘을 덧셈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변 길이를 2배 하게 되면 이변의 길이와 저 주변의 제곱합과 같아진다는 걸 알았고, 이거를 2분의 1을 따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교과 아주 많이, 옛날에는 이게 학교 교과서에 정규 교재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규 교육과정으로 책마다, 모든 책 교과서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책도 없고 없는 책도 있고 정규 교육으로 포함하지 않고 보통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 하면 잠깐 소개할 때 그런 형태로 많이 나와서,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나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 개념이긴 해요. 언제 써먹습니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선분의 중점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있죠. 그때는 이 두 변의 제곱합이 이 중선의 제곱에다가 나머지 중점까지 길이의 제곱합과 2배한 값과 같아진다는 이 개념이 간혹 쓰여요. 가끔 모의고사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말했듯이 아예 안 나오면 뭐 신경 안 쓰든지, 자주 나오면 연습을 할 텐데, 이게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태로 갑자기 덥석덥석 나오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짬짬이 좀 자꾸 필요할 때마다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는 거의 똑같은 내용 그냥 베껴다 쓰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거는 3등분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2가 아니고 3이 되는 거라 약간 위치만 여기를 C,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C, 0 이렇게 두면 돼서 위에 있는 걸 살짝만 변형하면 되고, 6-2번 해보세요. 쉽지 않나 싶긴 합니다. 여기를 X2로 잡으시되, 얘를 원점, 여기는 B를 원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0,0이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C, 0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이 길이가 C가 되죠. 이 점의 좌표를 A, B로 잡으면 이 점 좌표는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C,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C니까 이쪽에 C만큼 가서 X좌표 A 플러스 C, Y좌표 똑같으니까 B. 네, 그리고 나서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고스란히 성립합니다. 그대로. 나머지 계산이라. 네. 대략 이해가 되시죠? 내분 안에서 나눈다라는 뜻이고, 내분점 안에서 나누고 있는 점이라는 뜻인데, 여기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점의 좌표를, 이게 수직선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점의 좌표를 x2라고 할게요. 근데 이 a와 b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1, 점 P로 두고 그 내분점의 좌표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 됩니다. 근데 AP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게 수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가 더 오른쪽이고 어디가 더 왼쪽인지 구분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걸 그냥 빼시면 돼요. x-x1 오른쪽에서 왼쪽 좀 뺀가 대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가 x2-x의 비율이 m 대 n이 되죠. 비례식을 풀죠. 이렇게 풀고 곱하면 x2 mx2 마이너스 mx는 이렇게 곱하면 nx 마이너스 nx1. 우리는 지금 x 갖고 하는 겁니다. 내분점의 위치를 찾는 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x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으니까 얘를 자연스럽게 우변을 이항하고, 그럼 반대편으로 나머지를 이항하시면 되겠죠. 그럼 동량 처리가 됨에 따라 m 플러스 nx가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mx2 플러스 nx1이 되며 양변을 n 플러스 n으로 나누게 되면 x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비율값을 더한 거분에 mx2 플러스 mx1, nx1 이게 m 대 n 내분점의 위치가 되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식 같은 거 써줬죠. 계산할 때 내분점 공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두 비율을 더한 거분에 분자값은 이 비율을 먼저 쓰고, 비율을 먼저 쓰시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비율 쓰고 점의 좌표를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X자 모양, 대각선 형태로 이렇게 곱한 값을 써주고, 더해주고, 반대쪽 대각선으로 곱한 값을 써주면, 이 내분점의 위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형상화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비율이 알고 보니 1대1이었어요. 이
이 내분점의 비율이 1대1 내분점. 그럼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MN에 모두 다 1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 2분의 여기 1 들어가고 1 들어가면 x1 플러스 x2. 두 점의 좌표를 더한다면 2로 나누시면 중점 좌표가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를 어디로 확장하냐면 좌표 평면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좀 전에 얘는 수직선상이었잖아요.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 점 두 개를 잡아줘요. 여기 점 A 좌표, 여기 점 A 좌표를 잡아주고 여기를 x1, y1이라고 합시다. 여기 점 B의 좌표를 잡아줘요. 얘를 x2, y2라고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선분에 m된 내분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점 그냥 대충 잡을게요. 이거 점 P라고 하고 이 길이가 m일 때 이 길이가 n입니다. 그럼 선분 AB에 m된 내분점, 이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 지켜줘야 돼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과 선분 BA의 m 대 n 내분점은 다른 위치일 수 있습니다. 꼭 다르다가 아니고 다른 위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점 A가 있고 얘 점 B가 있어요. 근데 AB의 m된 내분점에서 이 m대를 내가 2대1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AB의 2대1 내분점이면 A에서 B까지 A가 시작점, B가 도착점이에요. 그럼 A에서 B까지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니까 대략 여기에 점 P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선분 BA의 내분점을 구할 때 이게 A고 얘가 B예요. BA의 2대1 내분점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점 P가 놓여요. 위치가 정확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분점의 위치를 잡을 때는 어디가 시작점이며 어디가 도착 지점이고 그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잘 보고 순서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순서 뒤집으면 답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자, AB의 m된 내분점을 찾았어요. 그럼 이 위치를 찾는데 이 위치 찾을 때 여기는 점 M의 X좌표, 이게 X1이었죠. 여기는 점 B의 X좌표, 이게 X2네요. 그럼 여기는 점 P의 X좌표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아까 이 개념 아닌가요? 그대로 이 개념이잖아. 왜요? 수직선상에 여기 X1, 여기 X2 걔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뜻인데 이게 M 대 N인 거가 이게 M 대 N인 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닮은 도형이 되죠. 중2 때 닮은 배우셨잖아요. 여기. 배우셨잖아요. 닮은. 이게 만약 M 대 N이에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기준에서 평행선을 그으면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되죠. 이렇게 선을 내려서 이쪽으로 수선을 내려 긋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M 대 N이 성립하는 거니까요. 닮은 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위치는 아까 한 것처럼 M과 N을 더한 비율과 분해, 여기는 M은 반대쪽에 있는 X좌표, 여기는 N은 반대쪽에 있는 X좌표를 곱해서 mx2 플러스 nx1 걔네 둘을 덧셈하면 됐었죠. 그럼 이거를 y축에도 똑같이 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y축도 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점 A의 y좌표 y1, 여기는 점 B의 y좌표 y2.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으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y라고 합시다. 그럼 아까처럼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n, 여기도 m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거 닮은 동이에요. 그럼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m 대 n의 비율값이 똑같이 m 대 n의 비율값, 그래서 m 대 n의 비율값이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의 좌표, y좌표를 찾으려면 아까 비율값 m과 n을 더한 거분에 요 위에 있는 y좌표는 아래쪽에 있는 비율에다가 아래에 있는 y좌표는 위쪽에 있는 비율에다 곱하다 보면 my2 플러스 ny1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구조로 식이 써져요. 걔네들을 붙이게 되면 이 점의 좌표, 점 P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수직선에 있었던 그 내분점의 위치를 구하는 그 방식을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중2 때 배웠던 닮음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내분점 좌표 저 유도 과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면 좌표 위에서 중점 좌표 구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한 m에다 전부 다 1만 대입하시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을 찾으시오. x의 중점, y의 중점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좌표 더한 다음에 평균값, y좌표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계산하시면 중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편이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외분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외분점. 그 내분점 구하는 방식이고, 외분점은, 네. 외분점을 따로 설명 안 했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외분점 설명드릴게요. 외분점은 뭐냐면, 내분점은 선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내분점이잖아. 그 외분점은 선분의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외분점이에요. 여기 점이 있고,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여기 점이 있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부르고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부를게요. 근데 선분 AB의 m된 내분점은 선분 AB 내부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외부에서 나누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서 여기나 혹은 여기 어딘가에서 점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점의 좌표를 여기다 잡을게요. 여기다 점 Q를 잡아요. 이 점의 위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A에서 Q까지의 길이가 m일 때 Q에서 B까지 길이가 n이 만들어지는 이 나누는 점의 위치인데 그 점의 위치가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내부가 아닌 바깥쪽에서 A와 B까지 일정한 길이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점의 관계를 외분점이라고 부른다. 그럼 구조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선분 AQ와 선분 BQ의 길이 B는 m 대 n 이게 성립하겠죠? 그렇죠? 여기 AQ와 BQ의 길이 B는 m 대 n이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럼 AQ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서 길이를 빼라는 얘기죠. x-x1 대 BQ의 길이 여기서 길이를 빼는 겁니다. x-x2 그 비율이 m 대 n. 그럼 비례식 이렇게 풀면 mx mx2 이렇게 곱하면 nx nx1 이제 x끼리 모아야 되죠? 얘를 이렇게 이항하고 얘를 반대편에 이렇게 이항합시다. 그러면 m-nx는 이 길로 넘어가면서 mx2 이 되고 양변을 m-n으로 나누게 되면 x의 값이 m-n분의 mx2 nx1 이렇게 돼요. 이게 외분점, m된 외분점을 구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그대로 수직선이 아닌 아까랑 똑같이 좌표 평면을 옮겨가면 어차피 이 개념이 또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선분 AB 위에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1, y1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잡고 선분 AB의 내분점이 아닌 외분점을 잡아요.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상 여기다 잡을게요. 이렇게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 점 하나를 잡아줘요. 얘를 Q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아까랑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을 성립한다는 얘기죠. 점 Q의 좌표 x, y라는 점을 찾으면 점 Q의 좌표는 여기는 x좌표는 아까 썼던 것 두 비율값을 뺀 거분에 m이라는 비율값을 반대쪽에는 x좌표 여기는 m이라는 비율값을 반대쪽에 x좌표 nx2 마이너스 n이라는 비율값을 반대쪽에는 y좌표 컴마 y도 똑같이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외분점의 좌표가 잡힙니다. 아까 이거 했던 거 x좌표에다 y좌표에다 같이 끼겨 넣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역시나 그 중간 과정에는 아까처럼 이제 비례식이 적당히 닮음과 비례식이 적당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 이게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의 유도 과정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 하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뭐 이런 요령까지는 뭐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가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서 외분점에 똑같은 비율값이 있죠. 똑같은 점에다가 똑같은 비율인데 하나는 외분점, 하나는 내분점 같이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3번 점 A와 점 B 나와 있는데 1대2 내분점과 1대2 외분점을 같이 구하라 라고 하면 외분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내분점 구할 때 짝대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외분점이, 이게 내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 가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계산법은 이래요. 보세요. 연습합시다. 점 A 좌표가 1,2,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3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래서 선분 AB에 2대1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계산하기 편한, 연습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 과정을 거치세요. 2대1의 비율을 씁니다. 비율부터 먼저 써요. 그리고 X좌표 있죠? X좌표를 순서대로 A에서 B 쪽이니까 1-1을 쓰세요. 이게 X좌표를 쓴 거죠. Y좌표도 2대1 비율을 먼저 쓰시고 Y좌표를 순서대로 2와 3, Y좌표 순서대로 식수 쓰시고 나서 그 비율값은 둘 다 더하죠. 외분점의 좌표는, 내분점의 좌표는 둘 다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분자 쓸 때는 이렇게 곱한 값, 이게 먼저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가는 먼저입니다. 쟤랑 곱한 값에다가 더하기 반대쪽 곱한 값을 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2와 1을 더한 거분에 이렇게 먼저 곱한 값, 2 곱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곱한 값, 1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덧셈이라고 순서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분점은 그렇죠. 근데 외분점은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뺄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곱할 때부터 순서를 좀 지켜서 곱하는 걸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2대1 외분점을 구하세요. 그럼 똑같겠죠. 숫자는 동일합니다. 2, 1, 2, 1, 2, 1, 2, 1 이렇게 동일해요. 그 상황에서 가운데가 이제 뺄셈이 되고 얘도 이제 뺄셈이 되는데 이 2를 반대쪽에 곱한 값 마이너스 2. 이 2를 반대쪽 곱한 값 1. 이 2는 반대쪽 3. 1은 반대쪽 2. 이렇게 하면 이제 외분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좀 헷갈리지. 사실 이게 거의 기초연산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처음만 조금만 네, 하는 방식을 조금만 익히시면 돼요. 비율부터 먼저 쓰시고 X좌표만 쓰세요. 순서대로 A, B. Y좌표를 순서대로 A, B 쓰시고 이게 외분점 X좌표, 이게 외분점 Y좌표를 가지고 이 공식에 맞춰서 잘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저렇게만 쓰시면 틀릴 건 딱히 없어요. 말한 것처럼 기초 연산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계산 문제라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조금 헷갈려 보이니까. 문자가 들어왔죠? 네, 쫄지 마시고 해봅시다.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t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 점을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점 P라고 합시다. 그럼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내분점. 내분점은 분모와 분자가 가운데 덧셈이에요. 분모는 이 비율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t 1-t t 1-t 됐죠? 분자 쓸 때는 여기 t 똑같이 쓰는 거예요. 1-t 여기다 t 1-t 근데 뒤에 곱하는 값이 이게 헷갈리면 여기 쓰라고 그랬잖아요.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비율을 먼저 쓰시고 X좌표만 따다가 순서대로 A에서 B 쪽이니까 X좌표 A, X좌표 B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곱한 값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쪽에 곱한 값을 여기다 쓰면 된다는 얘기죠. Y좌표도 여기 T 1-t 이쪽에 X좌표, Y좌표, 이쪽 Y좌표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값 곱하기 5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좌표점이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얘랑 얘랑은 지워지니까 분모는 안 써도 되고 분자는 7t, -2t, 5t 상수항 플러스 2 컴마 이쪽에 -t, -5t, -6t 상수항 플러스 5 이게 점 P의 좌표입니다. 이 점 P의 좌표가 일사분면 위에 있을 때라는 뜻은
x좌표인 5t 플러스 2가 양수인 동시에 y좌표인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양수. 연립부등식이죠. 이번 시험 범위 있었어요. 넘긴 다음에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크다. 밑에는 넘긴 다음에 양변 6으로 나누게 되면 t의 범위가 6분의 5보다는 작다.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6분의 5보다 작다. 이게 실수 t 값의 범위가 됩니다. 대단할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비례에 지금 문자 있는 바람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 보이지 구조적으로는 사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기초 연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연정선 위에 점 C에 대해서 EAB와 BC가 서로 같을 때 점 C의 좌표를 계산하시오. 자, 이거를 빠르게 뭐로 표현하시면 되냐면 비례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선분 AB 대 선분 BC의 비율은 몇 대면? 1대1. 그렇죠. 1대2죠. 그럼 결국은 보세요. A, B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거리가 1일 때 B에서 C까지 거리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선분 AC의 뭐가 되죠? 1대2 내분점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0,1, 여기 점 B의 좌표가 7,5. 얘를 모르겠는데요? A, B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점 C가 더 특징이 있는 뭐 축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례식 쓰시면 됩니다. 배운 대로. 여기는 점 B의 좌표. 점 B의 좌표 7,5는 내분점이에요. 선분 AC의 1대2 내분점. 그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여기 1 쓰시고 2 쓰시고 1 쓰시고 2 쓰시고 가운데는 덧셈 하신 다음에 뭘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여기 있는 1에는 반대쪽엔 x좌표 a를 곱하시고 여기 있는 2에는 반대쪽엔 x좌표 0을 곱하시고 여기 있는 1에는 반대쪽에 있는 y좌표 b를 곱하시고 여기 있는 2에는 반대쪽에 있는 y좌표 1을 곱하시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a, 3분의 b 플러스 2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7,5랑 같아야 되겠죠. 양변에 3을 곱하면 a 값은 21 양변에 3을 곱해서 2를 넘겨주면 b 값은 13 이렇게 나옵니다. 점 C의 좌표는 21,13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필수에서 4번 문제.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대충 점을 찍을게요. 선생님. 대충 점이 아니고 좀 잘, 이쁘게. 잘. 1,8이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이렇게 봐줄게요. 네, 마이너스 2,3 4,1 여기 네? 4, 마이너스 1 A, C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1,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쯤 1,8 자 얘를 가지고 사각형 ABCD가 평행사면이 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C가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을 옮겨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졌다고 보는 거죠. 얘를 A, 식의 반대 방향으로 B, C, D를 돌리죠. 얘가 마이너스 2,3, 4, 마이너스 1, A, B, 1,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여기서 옮겨가면서 뭔가 이렇게
위치가 좀 비틀어지면서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뜻이에요. C가 어딘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문제는 그림으로 푸는 건 아니고 여기는 대략적인 개념을 통해서 중2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 있죠? 뭐 배웠니? 중2 때? 주희야? 뭐 배웠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배웠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점의 위치입니다.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AP 길이, 선분 CP 길이 서로 같고 선분 BP 길이, 선분 DP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선분 AC의 중점의 위치와 선분 BD의 중점의 위치가 서로 같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AC의 중점 어떻게 잡나요? 아까 배웠죠. 중점 좌표 찾는. 중점은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각각의 평균값 구하는 거죠. 선분 BD의 중점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7이 됨에 따라서 이 위치가 A 빼기 2가 5가 돼야 되고 B 플러스 3의 값이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7이 되며 B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평행사변형일 때 이게 마름모로 가게 되면 답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데 평행사변형이라면 이렇게 풀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시험에 엄청 중요합니까? 뭐 매우 자주 나오나 그러면 그 정도로 중요하거나 그 정도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약간의 요령을 가지고 푼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행사변형일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다. 마름모가 되면 내변 길이 같다는 조건이 부여가 되다 보면 위치가 좀 다른 위치에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이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봐라. 이렇게 수선을 내려봐. A에서 B 쪽 수선을 내려봐.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x좌표가 4하고 여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그럼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6만큼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y좌표가 변하죠? b에서 a로 가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까지는 y좌표의 변화량은 플러스 4로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거 똑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합동이기 때문에 변화량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빼기 6만큼 C에서 D로 갈 때 빼기 6만큼 Y좌표는 더하기 4만큼. 그래서 A좌표에 여기는 X좌표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한 게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B에다가 플러스 4를 덧셈한 게 8이 돼야 돼요. 그래서 A값 B값 구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다는 거죠. 좀 굳이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일일이 다 식 세우지 않고 약간 뭐 변화량을 빨리빨리 풀면 저런 방식도 있습니다 라는 거고. 딴 것도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도 출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중학교 때 까먹지 말아야 될 몇 개의 공식 있죠. 이거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날 때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가계 2등분선. 이건 수능에도 나온다 했다. 이변대. 이걸 x라고 합시다. 이변의 길이를. 이변 길이를 y라고 할게요. 이변 길이를 뭐 a라고 하고 이변 길이를 b라고 합시다. 비례가 뭐가 성립하죠? 까먹었니?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이게 성립하죠? x 대 y의 비율은 a 대 b의 비율과 같다. 저게 성립해요. 그렇죠? 그럼 이 선분 a, b를 구해보세요.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점이 나와 있잖아. x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이변 길이 5네. 선분 AC의 길이 x끼리 뺀 값 6의 제곱 36, y끼리 뺀 값 8의 제곱 8의 제곱 64, 더해서 루트 10이죠? 그럼 이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변이 5일 때 이변이 10이므로 내각의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변과 이변의 비율도 5대 10이 되겠죠.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선분 BC의 1대 2 내분점이 됩니다. 내분점 구하시면 돼요. 점 D의 좌표는 내분점 1 플러스 2
컴마 1 플러스 2. 여기 1 쓰시고 2 쓰시고 1 쓰시고 2 쓰신 다음에 뒤에 둘 다 덧셈 하는데 뒤에 곱셈만 있으면 되죠? 여기 뭐 곱해야 돼요? 여기 뭐 곱해야 되니? 지금 우리는 여기를 찾는 거다. 1대 2. 2점 x좌표를 반대쪽에다가 7. 2점의 비율을 반대쪽에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 그렇죠? 이 비율값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마이너스 3에다가 이 비율값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면 점 D의 좌표가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잊지 마세요. 엄청 중요한 문제라는 거.